간이 칸막이로 간이 공간들을 청결구역, 오염구역, 뭐 준청결구역 이렇게 나누다 보니까 중앙 냉방을 여름에 못 돌렸어요. 환자들은 다행히 그 라디에이터로 냉방이 병실은 이렇게 가능한 거예요. 어느 정도. 근데 복도는 안 되고 간호사실도 안 되다 보니까 저희 이제 간호사들이 여름에 환자를 볼 때 레벨 D를 입으면서부터 맞아. 땀이 이제 한 10분, 20분 만에 완전히 맞아요. 젖어서 확진자가 아니지만 사실 계속 노출됐던 분들이 제대로 격리가 안 된 상태에서 이제 일을 한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도 하고 있고. 그러니까 저희도 레벨들을 계속 입고 일할 수밖에 없는 조건이고, 이게 코호트 격리되면서 들어간 인력이 그걸 다 했잖아요. 그리고 그 병동 인원들이 자기들 들어가고 싶다고 해도 자가격리인 거예요. 이 사람들 들어보내주지 않아요. 이분들은 거기서 그 아까 4명이 47명의 환자를 24시간을 그냥 거의 열흘 가까이, 그러니까 추가 투입 인력 없이 이렇게 한 거예요. 거의 저희는 이제 5층을 휴게 공간으로 만들었는데 거기서 다 숙박을 거의 했어요. 특히 아기가 어리다거나 뭐 연로한 부모님이 집에 있거나 하면 집에를 아예 안 가고, 엄마가 의료원 간호사인 거를 알잖아, 유치원이나 이런 데에서. 그러면 아기를 안 보냈으면 좋겠다고 연락이 온다는 거예요. 엄마하고 접촉을 안 했는데도. 코로나 환자는 이제 아프고 돌아가시기까지도 하고 이제 그런 내용들이 이제 공포가 같이 맞물리다 보니까 의료진들이 무리한 요구인지 알면서도 다 들어줬다고 했던 거는, 그러면서 계속 문제가 됐던 거는 선을 그을 수가 없이 이제 같이 인간적으로 간호를 하는 입장에서, 케어를 하는 입장에서 이렇게 이제 대하다 보니까 이게 이제 이 지경까지 와서, 사실은 이번 코로나 사태에서는 인권 없는 노동을 의료진들이 제공하고 있는 걸로 계속 평가가 되고 있는 것까지 정부에서 고려해서 정책을 내주셨으면 하는 게 제 바람입니다. 우선은 공공의대도 설립을 하고, 그래서 이 사람들한테 공공의 마인드를 갖다 심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감염병 전담병원 만드는 거나 뭐 이런 부분에 어쨌든 공공의료를 갖다가 확대시키는 부분에 대해서 정부가 많이 신경을 써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거의 4만의 병상을 갖고 있는 대구 지역에서 5천 명을 수용 못했다고 하는 거는 이게 바로 공공의료의 저는 부재라고 보거든요. 감염병 사태가 발생했을 때 정부가 주도적으로 컨트롤할 수 있는 병상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공공병원이 그만큼 부족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각 지역에 있는 의료원을 있는 환자까지, 정말 취약계층 환자까지 내보내면서 그 대구에 있는 그 환자들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현실이거든요. 장애인에 대한 자가격리 기준이 되게 애매해요. 이분들은 혼자 생활이 안 되시는 분들인데 그거에 대한 기준이 불분명해가지고 그런 것들에 대한 대책이 있어야 이분들이 병원이 지금 위험한 상황이면 집에 가셔서도 음성이기 때문에 자가격리로도 가능한데, 그런 거에 대한 지원 대책이 미비하다 보니까 그냥 여기가 너무 괴로운 상황이지만 여기 있어야 되는 거예요. 시민들 스스로가 지방의료원이 우리 지역에 있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른다. 네. 그런 뭐 메시지도 보내주시고, 또 지역 뭐 시민연대에서 또 응원도 해주시고, 뭐 간식 후원도 해주시고, 이러면서 사실은 물질적, 정신적 후원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근데 가장 큰 강점은 군산의료원이 있어서 너무 감사하다. 그 한마디에 저희 직원들은 그냥 다른 말이 필요 없더라고요. 그리고 스스로 군산의료원, 지방의료원 직원으로서의 어떤 자존감에 대해서도 이번에 우리가 공공의료기관으로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구나라는 어떤 그 자부심? 함께 고생하는 데 있어서는 사실 아르바이트나 시간제나 가릴 거 없다. 챙기는 데는 그런 분들에게도 저희가 관심과 애정이 있다라는 걸 조금 보여주면 되게 좋을 것 같고, 그렇게 올 때 굉장히 크게 받아들이셔서 사실은 그때 좀 이게 되게 좋구나, 따뜻해지는구나 이런 느낌을 좀 많이 받았습니다. 병원을 원망할 수도 있잖아요. 왜 이런 감염 대책이나 이런 부분이 안 되냐라고 원망할 수도 있는데, 그런 것보다는 보호자분들이 뭐 진짜 의료진들을 위해서 간식을 보내주거나 이런 케이스들이 많이 있었고, 환자분들도 빨리 돌아오고 싶다. 이분들이 이제 갈 곳이 없고 이런 부분도 있긴 하지만, 이분들에게 우리는 단순히 의료 공급자, 의료 수요자가 아니구나. 예. 같은 공동체 같은 느낌으로 이 위기를 같이 극복해 가는 것 같아요.
처음에 일이 딱 터졌을 때 가장 먼저 SOS를 청했던 데가 이제 경기본부 다른 지부들이었어요. 그래서 바로 정말 급한 상황 너무 아니까 바로 물품도 지원해주시고 응원도 격려도 아끼지 않고 그래서 저도 노동자 활동을 입사부터 계속 했는데 가장 행복하고 감사한 순간이었던 것 같아요. 노동조합 하기 잘했다, 감사한다. 맞아요. 뭐 재난 상황이 닥치면 확실히 노동조합이 더 네. 빛을 발하는 것 같고 뭔가 이렇게 조합원들이 뭐 피부로 직접 이제 못 느끼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아니면 근데 또 와닿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을 네. 거예요. 정말 내가 무급휴직을 들어가야 되나 뭐 이런 생각을 갖다가 막 하기도 했었던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막 그런 것을 좀 막아내고 이렇게 하는 과정에서 저도 굉장히 보람을 많이 느꼈었던 것 같고 그게 우리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하게 되고 있습니다. 이게 장기화되다 보니까 처음에는 의료진 힘들고 덕분에라는 챌린지도 열리고 했던 것들이 이제 점점 사그라들고 있고 코로나의 기사가 점점 많이 낮춰지고 있는 상황에서 의료진들은 그래도 일반 이제 시민들보다 또 삶에서 이게 근무했을 때의 열악함도 있지만 그냥 개인 삶에서도 제약받는 게 많이 있고 이게 계속 지속된다는 것들을 잊지 말고 계속 알고 계셨으면 좋겠다는 것을 마지막 말씀으로 남깁니다. 현장의 소리들이 아직까지도 정부나 이런 데 반영이 안 됐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현장의 소리들이 좀 반영되었으면 좋겠고 이제 결국은 국민들의 건강권인데 이 건강권을 어떻게 유지하고 향상시키려고 하는 것도 사실은 현장을 알아야 저는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좀 이제 의료 공백, 어떤 취약계층들의 의료 공백이 더 생기지 않도록 이후에는 더 강화를 좀 했으면 좋겠고 이제 지방의료원 대표로서 전담병원으로 역할을 한 지방의료원의 노동자들이 적어도 임금 걱정하지 않도록 또 이후에 뭐 의료 인력뿐만 아니라 장비나 시설 보강에 대해서도 정부가 좀 장기적인 플랜들을 세워서 지원됐으면 좋겠다는 바람입니다.